네, 다들 제목 보고 놀라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원래 예상하던 이번 콘텐츠는 좀 진지한 콘텐츠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사버리게 된 거예요. 뭐 신간이든 구간이든 너무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사서 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많이 다뤄질, 또 앞으로 많이 나올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2번 연속 하울 영상을 찍게 돼서 조금 찔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아래가 보이지 않을 테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몇 권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12권 정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씩 자세히 소개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왜 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원래는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저번과 똑같이 너무 설레서 빵댕이 힘들면서 급하게 박스를 뜯다 보니까 언박싱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신간 산 거는 제가 짧게라도 급하게 찍긴 했는데 그 영상 아주 짧게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 이미 뜯어버렸어. 그래서 이미 처참하게 테이프도 막 뜯어놔가지고 지금 뜯어버렸는데 언박싱을 어떻게든 대사를 보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책을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언박싱은 못하겠지만 아까 언박싱을 방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언박싱이라고 봐주실 거죠?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 하울을 왜 샀는지 합리화를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데이비드 브룩스의 2번째 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법한 책이에요. 왜냐면은 온라인 서점에서 굉장히 크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던 책이어가지고 저도 그 홍보에 넘어가서 산 책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읽었어요. 그래도 100페이지 정도는 읽었는데 알다시피 좀 엄청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한 600페이지 정도는 되는데 6분의 1을 읽었죠. 6분의 1을 읽어봤는데 확실히 두꺼운 만큼 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책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되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 책이라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부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야기다 라고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뭐 개인주의라던가 아니면 혼자로서의 어떤 자립심, 독립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찬양받기도 하고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조금 이런 현상들이 뭔가 모르게 좀 외롭더라고요. 그냥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을 때가 좀 더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지라 이런 사람을 위한 어떤 이런 시대는 안 올라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혼자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혼자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통째로 사는 것에 있어서 항상 늘 혼자로서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로서 모든 걸 해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내가 뭔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떤 뭐 여기서 말하는 산을 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사는 것에 고민 없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6분의 1 읽었지만 마음에 드는 책이고요. 네, 빠르게 2번째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책은 줄리아 쇼, 우리 안의 악마라는 책입니다. 현암사 출판사의 책이고요.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성 혹은 뭐 인간의 어떤 깊숙한 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책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또 제가 철학에 좀 관심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철학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을 아직은 선호를 하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책도 자연스럽게 제가 좀 사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은 마냥 악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왜 히틀러가 나오게 됐는지, 왜 사이코패스가 나오게 되었고, 왜 대부분의 살인자는 또 왜 남자일까, 왜 당신은 악한 사람인가, 또 어떻게 보면 실전적이고 뭐 실제적인 이런 이야기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제가 이 책을 좀 훑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이론도 갖고 와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시간을 갖고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우리 안의 악마. 네, 빠르게 또 넘어가서 네, 세 번째 책 파타고니아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최근에 경영경제서에서 굉장히 많이 꼽혔던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런 포스터를 봤는데 Don't buy this jacket. 너가 입지 않을 거면 이 자켓을 사지 말라. 그거를 보고 와 진짜 마케팅 잘한다. 마케팅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다만 개인적으로 그때 딱 인상이 남았던 브랜드가 저는 파타고니아였고, 파타고니아는 실제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적인 영리기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늘 하곤 해요. 그리고 저도 같은 이런 친환경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항상 딜레마긴 해요.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인 거잖아요. 이 브랜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게 궁금했고,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앞으로의 어떤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어떤 친환경을 꿈꾸는 미디어나 뭐 브랜드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번째 책은 홍수열 박사님의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라는 책입니다. 아마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그 쓰레기 박사님이라는 별도의 어떤 재생 목록이라 해야 되나? 시리즈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쓰레기를 평소에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은 뭐고, 플라스틱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좀 실제적인 그런 분리수거 안내서, 그리고 재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책을 사게 됐고, 또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환경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너가 환경에 관심 있는 건 알겠는데 분리수거부터 제대로 해라. 이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환경에 관심 있으면 뭐하냐. 분리수거도 못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분리수거를 좀 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고,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법한 분리수거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제대로 한국형 느낌으로 분리배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렇게 홍수열 박사님, 쓰레기 박사님의 책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From Big to Small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원래 뭐 경영, 경제 관련된 책을 막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제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저도 이제 뭔가를 창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큰 브랜드의 창궐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고 자신만의 어떤 니치 시장을 딱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어떤 스몰 브랜드, 이런 어떤 매력,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빅 브랜드를 이기는 스몰 브랜드의 경영 전략,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어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휴머니멀.
휴머니멀이고요. 이 책은 사실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배우 박신혜와 류승룡과 유해진이 나왔고 나레이션은 김우빈 씨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 MBC 창사특집 화제의 다큐멘터리로 선정이 된 휴머니멀이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이 다큐를 못 봤지만 뒤늦게 제가 최근에 너튜브에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발견을 하게 됐고 이 클립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거를 책을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제 휴머니멀 치면은 클립들이 쫘르륵 나오거든요. 재생 목록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MBC 라이프 채널에서 알아서 재생 목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밀렵, 저기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끼리 밀렵, 그 다큐에서 말하기를 코끼리의 상아를 빼기 위해서는 코끼리 얼굴 전체를 갈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저희가 모르는 이런 야생동물에 관한 밀렵이라던가 불법 유통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4,000마리의 동물들이 이제 택배처럼 마치 물건처럼 택배 상자에 담겨서 운송되었다가 이제 적발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희생당하는 그런 소중한 생명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강력하게 아직 읽진 않았지만 휴머니멀이란 다큐라도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3권을 동시에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짜자잔! 아무튼 시리즈입니다. 아무튼 비건, 아무튼 메모, 그리고 아무튼 달리기까지 해서 총 3권을 제가 샀는데요. 일단 아무튼 달리기는 최근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정가를 주고 샀지만 아무튼 비건과 아무튼 메모 같은 경우는 중고서점에서 발견을 해서 득템을 한 책들입니다. 제가 워낙 아무튼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에만 아무튼 시리즈가 한 6권은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정말 미쳐있고 너무 좋아하고 거의 애착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아무튼 비건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책으로 제가 꼽기도 했죠. 아마 책문책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비건을 제가 그때는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이어가지고 실물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소장하고 싶었던 책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달리기 이것도 제가 최근에 러닝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달리기를 사게 됐는데 아무튼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좀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달리십시오. 같이 달립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메모 같은 경우는 메모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정혜윤 작가님을 평소에도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샀고 이 책은 진짜 보시면 알다시피 엄청 많이 접죠. 진짜 한 페이지 걸러서 그냥 한 페이지 계속 접고 메모를 다룬 책답게 모든 구절구절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메모를 또 제가 책에다가 메모를 또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시리즈 3권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럼 10번째 책은 유유출판사의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중고서점에서 아무튼 시리즈랑 같이 산 책이고요. 저는 모모의 말들이라는 유유출판사의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뭐 쓰기의 말들, 읽기의 말들, 쓰기, 읽기, 배려, 태도 이런 것들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사이자 명사고요. 제가 지금 배려의 말들을 읽고 있는데 배려랑 태도랑은 또 어떤 차이일까? 태도는 좀 다양하겠죠? 배려는 그 태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고 그 배려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되고 싶었기 때문에 배려의 말들도 샀고 태도의 말들도 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합리화 천재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은 부제가 되게 좋아요.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시시한 일상을 잘 가꾸기, 사소한 말들에 귀 기울이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오래 곰곰 생각하기, 작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에 관하여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뭔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만족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글을 쓸 때 제가 정말 가벼운 마음을 가진 태도를 갖게 되면 그만큼 부담 없이 술술 써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너무 잘 쓰고 싶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은 다소 부담스러워서 글이 잘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도 조금 무겁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그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요즘, 그래서 태도라는 것이 결국엔 정말 중요하다. 건강한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1번째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라는 책입니다. 요즘 들어 더더욱 핫해지신 정세랑 작가님의 최신작이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모든 여성들이 꿈꿔왔던 어떤 모계 사회가 디폴트된 그런 집안을 바탕으로 하는 책이에요. 20세기 초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던 심시선 씨가 이제 돌아가실 때 자기는 절대로 제사를 하지 말라. 장례문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라고 했지만, 명예라는 이제 첫째 딸이 아무래도 제사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어머니가 모든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하와이로 가서 심시선 씨를 떠올리고 추모할 수 있는, 진심으로 추모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물건들을 각자 가져와서 뜻깊은 제사를 보내자 라고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의 서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시선 씨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심시선 씨 덕분에 이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인물이 많다 보니까 은근히 헷갈릴 수 있고 초반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중반부터 굉장히 깔깔거리면서 이 가족들 간의 케미가 일단 너무 좋고 정말 짜릿해요. 하와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것도 제사가 한국형 제사가 아니라 정말 판에 박힌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새롭고 진심으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장례 문화? 저라면 너무너무 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고, 그래서 정말 후반부에 가서는 한 장 한 장 아껴 읽고 싶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영 작가님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에코살롱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제가 심층적으로 다뤄요. 환경 관련 영화나 드라마나 책 같은 거를 덕질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제가 운영을 하거든요. 같은 팀원분들이랑 10월 말쯤에 에코살롱에서 이 시선으로부터를 좀 리뷰하고 좀 딥하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혹시 뭐 환경이나 동물권이나 에코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에코살롱 팟캐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화분에 파를 2단을 심어 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뭐라고 지으셨는데요? 좌파 우파. 네, 드디어 마지막이 아니지만 12번째 책은 폴린의 프리츠에서 일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환경 관련 미디어 그리고 환경 관련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브랜드도 이야기고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프리츠라는 커피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워낙 정말 좋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밀레니얼들이 정말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가 됐죠. 저도 원두가 프리츠다 라고 하면은 정말 커피 원두하면 프리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브랜딩을 잘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서, 그럼 프리츠의 브랜딩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경영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배울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프리츠에서 일합니다 라는 책을 중고로 샀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독립출판물입니다. 나락서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독립출판물을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리낌 없이 사야 하고, 또 그걸 알려야 한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적 이야기들을 더 많이 퍼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로 언택트가 이제 도래를 하고 온라인 강연이라던가 온라인 그런 서비스가 좀 많이 발전하면서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돋보이는데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밀려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느슨한 연대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그런 마음도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너무 에코하지 않아요? 이게 종이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엽서를 뒤에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락 서점에서 이렇게 직접 엽서를 손글씨로 하나하나 글자를 적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네,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라이터 빼고 여기 샤이님이라 치면은 거의 나올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설득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 단지 책이 좋아서라는 순수한 열망만으로 서점 일을 시작한 1년의 기록. 저도 되게 책이 좋아서 서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서점을 여는 거예요. 정말 현실에 치여서 그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버킷리스트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열고 싶은 그런 낭만이 있는데 서점원으로서 서점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게 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책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점원이기에 알 수 있는, 서점원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서점 면접,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서점 면접. 너무 좋다. 서점 이용 10개명.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서점 원고지라는 책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와, 그럼 몇 권이야? 네, 총 13권을 몇 분이죠?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를 10몇 분? 이 안으로 했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아무튼 시리즈. 아니 뭐야. 아무튼 시리즈도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못했다는 생각에 이것도 정말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관심 있었던 동물권이라던가 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꼭 책 리뷰를 이렇게 여러 권 다뤄서 이 리뷰를 하고 싶고, 또 운동에 관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운동과 페미니즘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영상도 조만간 다뤄질 것 같고요. 그 전자책 단말기를 쓴 지 제가 1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잉여북스였습니다.